2024년 5월 21일까지 발표된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삼표 레일웨이가 경쟁사 부품 구매를 막고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삼표 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표 레일웨이는 2016년 경쟁사인 세안이 분기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재료 등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부품 제조 업체들에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세안이 대체 부품을 개발한 후 분기기를 제조해 국가철도공단에 성능 검증을 신청했으나 삼표 레일웨이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서 성능 검증에 개입해 지연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삼표 레일웨이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경쟁 제한 효과가 유발됐다고 봤습니다. 심야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민원, 제한 사안 등을 기초로 또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난 가운데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흉기, 마약류 등의 반입 금지,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 내용 추가, 고속시외버스에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범죄 발생 시 빠른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차내 비상벨을 설치하고 긴급 군안 체계 이콜 서비스 도입도 이루어집니다. 전남에 소재한 버스 터미널의 77%가 노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 소재 48곳 터미널 가운데 37곳이 지어진 지 최소 20년, 최대 40년 경과됐고 대합실 정비 등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설 기준 완화와 재산세 25%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의 2025년 6월 개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발 KTX 개통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시작해 어천 인근에서 고속선으로 직결해 부산이나 광주 방향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 인천발 KTX는 본래 사업 시행 기간을 2025년 6월 30일에서 변경하지 않았지만 궤도 등의 후속 분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공사 기간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바는 2025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게 맞다며 국가철도공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어 공사 기한을 연장한다면 다시 국토교통부 실시기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속초간 철도가 오는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화천, 양구, 인제, 백담 등을 경유하는 식으로 구성되는 이 철도는 당초 2027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총 사업비 재협의 등으로 2년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각 구간에 대한 건설 사업자 선정을 마쳤고 그 가운데 춘천시 근화동에서 신부급 구간과 인제 용대리에서 고성토성면 구간은 지난 2021년에 착공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렐 유통에 대한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부산역에 있었던 삼진어북 점포가 코렐 유통과의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2017년 부산역 점포를 철수했는데 재계약 시점에 가까워질 당시 코렐 유통이 삼진어북에 제시한 매출액과 수수료율이 문제됐습니다. 대전역 내의 한 카페는 2022년에 한 장소를 낙찰받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5일 만에 매장 바닥 타일 하자가 발생했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성심당 점포도 월 수수료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렐 유통이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내버스 총액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주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정인 의원은 원가 절감 노력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기 돕는 점에서 제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에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항운동본부가 시민 서명을 받고 의회에 제출한 주민 청구 조례안의 대체 입법으로 추진됐는데 준공영제 도입 시 예산 확대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총액 표준 운송 원가제는 책정한 원가대로 산출된 보조금을 총액 형태로 버스업체에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잉여금을 이윤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회계 및 경영 서비스를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창원시에 설치된 고급 간선급행 버스 체계 SBRT가 5월 15일에 개통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승용차는 일반 차로로, 시내버스만 중앙버스 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출근길 일반 차로 승용차들의 흐름이 더뎠고 버스는 정체 없이 운행됐습니다.
그러나 교차로 등 곳곳에 설치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경우가 잦았고 체감 신호대기 시간이 길기도 했으며 또 SBRT 구간과 일반 구간을 모두 이동하는 일부 승객들은 더 느려졌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가운데에서 불편하다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일과 통근 버스들이 버스 전용 차로로 오진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이 취소되었습니다. 한 시내버스의 충전소 건립 부지 인근에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안양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서면서 수습했고 이후 호계동 충전소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전국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여전히 40%를 초과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KGM이 전장 9m급 전기버스로 맞섭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주 공장에서 중형 전기 저상버스의 생산과 소형 카운티 전기버스 모델의 생산을 시작하면서 전기버스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앞서 에어로타운과 그린시티 등의 내연기관 중형 고상버스가 단종되면서 비내연기관 버스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고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전기버스 때문에 부진을 겪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올해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GM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증설 및 설비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9m급 전기 저상버스 개발을 병행해 중형 전기버스 모델 양산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GM의 중형 전기버스는 올해 말쯤부터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시내마을버스 승무원 채용 설명회가 5월 16일에 개최됐습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자 다른 직종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승무 인력들이 부족해졌는데 마을버스 회사 지원자가 줄었고 시내버스 회사도 연쇄적으로 구인난에 빠졌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3년 전부터 매년 200명가량의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승무원의 초봉은 약 5천만 원 수준의 복지 혜택도 주어지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스 운영 과정은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더 큰 행사를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주요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5월 16일에 있었던 정기회에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이 포함된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 건의안은 강원도 의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 견인을 위하는 것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외버스 승무원이 운행 내내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행했다는 제보가 대전 MBC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대전에서 강릉으로 가던 한 시외버스에 탄 승객은 혼자서 웃고 있는 승무원의 모습을 봤는데 이 승객은 운행 내내 승무원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승무원은 졸음운행 방지를 위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운행 승무원이 운행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5월 19일 일요일에 경부고속선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해 고속열차 50편이 지연됐습니다. 19일 오후 2시 57분쯤 오승역에서 대전 조차장역 사이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했다가 1시간 50분여 만에 복구됐는데요. 이 장애로 안전을 위해 170km로 낮춰 운행했고 이 과정에서 KTX와 SRT 총합 50편이 최소 10분, 최대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주 논산부여가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22일에 실무진 1차 회의에서 입장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현 시장은 공주역 명칭을 공주논산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는데 적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소 입소 장병과 면회객 대부분이 모른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주 신관 월성동 지역민도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공주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김태흠 도지사도 자신이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공주역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세종역이 타당성 요경을 통해 BC값 1.06을 확보하고 설치 추진까지 나와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부여에서는 공주역 진입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계룡 엄사까지 도로를 깔아 시군관리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타임오프 제도 악용으로 해임됐다가 복직됐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이 공사 내부 심의를 통해 다시 해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공사 인사위원회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조합 간부 7명에 대해 지난 17일에 해임을 처분했습니다.
본래 이 7명도 해임 처분됐으나 직급 강등으로 징계가 완화되면서 대내적으로 논란과 비판이 이어졌고 서울교통공사장은 인사위원회 재심을 지시했습니다. 간부들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며 이 위원회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방화동에서 김포 검단 방향으로 연장하는 이 노선은 그동안 인천과 김포시가 각 지역에 유리한 노선안을 요구하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1월 19일에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조정안에 따르면 김포 7곳, 인천 서구 2곳 설치인데 인천시는 기존 요구안 반영을 요구했고 김포시는 김포 지역 역사를 3곳 더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조만간 노선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간 직결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직결 운행을 위한 이행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199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직결을 위한 토목 공사까지 완료됐고 차량 발주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 11월에 인천시와 서울시 간의 운영비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두 노선 간 급전 방식이 달라 이에 대응되는 직교류 겸용차를 새로 발주해야 하는데 시운전과 개통까지 5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30년이 되어야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9호선의 하남시 연장도 지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차량기지와 숙소 등을 신설하기 위한 부지 물색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과 신규 기관사 채용 등의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도 대폭 증액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기재부와 사전 협의도 거쳐야 해서 섣불리 예단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